네, 안녕하세요. 복도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 하냐면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는 동안 그 당사자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예수금이 바닥이 나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주식 투자를 할 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떤 식으로 본인의 계좌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이제 종목을 한 5종목에서 10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한 5에서 10종목.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금이 바닥이 난 거죠. 바닥이 남. 자, 어떤 식이 되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조금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매수 라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셨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어, 뭐 1차 라인에서 물 타고 2차 라인에서 물 타고 이게 물타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계좌의 상황이 이제 잠시까지 가게 된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현명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 그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보는 종목이 있다. 내가 만약에 수익 중인 종목이 있다. 혹은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보합, 보합을 이루는 종목이 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현재 계좌의 상황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전부 마이너스다. 전부 마이너스다. 자, 요거는 좀 이제 대응을 하기가 이제 조금 껄끄러워지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종목당 비중 있잖아요. 비중을 최대한 골고루게 분할을 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 놨었다라고 한다면 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 포트라는 것을 수익 관점으로 가져가는 종목을 50%에서 70% 이상을 두시고 이제 단기 매매로서 단기 매매로서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트레이딩이 가능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단기 매매로서의 비중도 한 뭐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가져간다고 봤을 때 자, 만약에 예수금이 바닥이 났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 거죠. 손실 중인 종목. 예수금이 바닥이 났는데 손실 중인 게 만약에 마이너스 30%인 거죠. 마이너스 30%까지 갔어요. 근데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타점이. 애초부터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30%까지 갔을 때 나는 이 타점에서 매수를 할 거야 라는 기준이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30%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7,000원이 된 거죠. 그랬다고 봤을 때 나는 이 녀석이 7,000원을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라는 그런 기준만큼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왔을 때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자, 요 녀석이 추가 매수 타임이 와버린 거죠. 그쵸? 마이너스 30%라는 종목이 추가 매수 타임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금이 바닥났다라는 거는 요 녀석을 추가 매수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가 가장 적은 종목. 자, 마이너스가 가장 적은 종목에서 비중을 덜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만약에 수익 중인 종목이 있어요. 수익 중인 종목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5종목이라고 했을 때 A, B, C, D를 200씩 들어갔다고 할게요. 5종목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익 중인 종목에서
전량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마이너스 30%인 종목이 왔을 때 이제 매수 타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수익 중인 종목에서 비중을 약간 덜어내요. 자, 어떤 식으로 덜어내느냐?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200이 들어갔고, 여기에 200, 그 다음에 여기에 200이 들어갔고, 여기에 200이 들어갔고, 여기에 200.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총 투자금은 이제 1000이 되겠죠. 총 투자금은 1000. 이렇게 했을 때 총 투자금이 1000이 돼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30%인 거죠. 30%까지 온 거예요. 근데 A라는 종목이 수익 중인 게요. 수익 중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라는 종목을 전부 매도를 하는 거예요. A 종목을 전부 매도를 하면은 200이라는 예수금이 생기잖아요. 200이라는 예수금이 생기죠. 그러면은 2라는 종목에 마이너스 30%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본인의 기준상 얘는 마이너스 30%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종목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겠죠? A라는 종목은 없어지게 되고 요 녀석의 2라는 종목의 투자금이 이 2라는 종목의 총 투자금이 400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A라는 종목을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왜냐면은 A라는 종목은 수익 중이었는데 더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라는 종목을 과감하게 털고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가정은 뭐냐면 A라는 종목이 수익 중이지만 얘가 아직은 더 추가 상승을 가기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내가 이 종목을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만약에 B라는 종목이 보합이에요. 그러면은 요 종목도 털고 나서 E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마이너스율이 큰 거를 평단을 확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E라는 종목의 평단을 낮췄을 때 이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5종목이었을 때는 한 종목당 200씩 들어간 거니까 비중이 20%가 됐잖아요. 비중이 20%가 됐는데 2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함에 있어서 2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 때 1대 1대 2의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총 투자금이 400이 돼버려요. 400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비중에서 40%가 돼버리죠. 비중이. 자, 이렇게 해서 추가 평단을 낮췄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녀석은 이제 내가 마지막 타점으로 잡았던 구간에 마지막 매수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등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제 내가 생각한 마지막 타점에서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40% 늘어났지만 반등을 한다. 반등을 한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뭐냐?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췄을 때 평단까지는 올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올라와줘야 돼. 맞죠? 그러면 이렇게 평단까지 올라와줬을 때 비중이 얘는 이미 40%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 녀석이 이제는 갈 거야 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내 평단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수렴 구간일 수 있거든요. 수렴 구간까지 왔을 때는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또 하락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40%의 큰 비중을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나는 이 2라는 종목에 이 2라는 종목이죠. 이 2라는 종목에 비중을 20%를 두려고 했던 거잖아요. 20%를 두려고 했던 건데 20%까지 다 매수가 됐음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수익주인 거나 보합종인 종목에서 그 녀석을 털어내고 이 녀석을 이제는 반등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비중이 40%로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40%라는 나의 이 큰 비중으로 나는 전량 수익을 볼 거야 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 마지막 3차 매수 라인까지 왔어요. 그래서 비중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베팅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평단까지 올라오면 비중의 절반을 다시 덜어내셔야 돼요. 비중의 절반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녀석이 처음에 200이 들어갔었는데 다시 200을 투자해서 총 투자금이 4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평단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평단까지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근처에서 비중의 절반을 덜어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녀석의 비중을 덜어내려고 했는데 3차 매수까지를 한 거죠. 3차 매수까지를 했는데 3차 매수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까지 갔을 땐 4차 매수겠죠. 4차 매수까지 했는데 반등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평단까지 안 와버린 거예요. 평단까지 안 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2라는 종목을 처음에 10,000원에 잡은 거죠. 근데 마이너스 30%가 된 거잖아요. 마이너스 30%가 됐을 때 이 녀석을 추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중을 늘리면서. 그러면은 이때 마지막 추가 매수했던 그 라인에서의 가격이 7,000원이겠죠. 7,000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평단이 10,000원에서 7,000원까지 매수를 했다면 17,000원의 절반을 하는 거죠. 17,000원의 절반. 그러면은 8,500원이 되겠죠. 평단이 8,500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이 평단까지 8,500원까지 올라와 줘서 내가 비중을 절반은 덜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8,500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가격,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가격은 7,000원이잖아요. 7,000원. 7,000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 평단까지 만약에 안 올라올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확정 실현 손실을 내는 거예요. 확정 실현 손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만약에 10,000원일 때 1,000주를 샀어요. 그리고 7,000원일 때 추가로 이때는 이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 수는 뭐 더 늘었겠죠. 같은 금액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도 30% 마이너스가 됐을 때 샀기 때문에 뭐 한 1,300주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1,300주를 샀어요. 자, 그러면 비중은 40%가 되었고,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이 평단인 8,500원까지는 안 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매수했던 가격보다 현재의 주가가 올라 있다. 이럴 경우 이 녀석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평단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다시 또 내려갈 것 같다. 평단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어찌됐든 내가 7,000원에 산 주식수만큼만 비중을 다시 덜어내는 겁니다. 비중을 다시 덜어낸. 즉, 절반을 다시 덜어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주식수만큼만. 7,000원일 때 1,300주를 산 거잖아요. 자, 이 주식수만큼만
덜어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만 원에 샀던 주식수는 유지가 돼요. 1만 원에 1000주를 샀던 거잖아요. 1000주. 이 주식수는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마지막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이 낮아졌잖아요. 이미 요 녀석에 대한 평단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평단이 낮아졌기 때문에 요 녀석이 추가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목표치가 낮아진 거예요. 반등 시 뚫어야 되는 자리의 목표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리스크를 줄인 후에 마지막 매수했던 1300주를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다시 덜어내며 그 리스크를 다시 줄이는 거죠. 어차피 예전에 처음에 샀던 물량은 내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평단은 낮춰진 상태. 그렇지만 이 1300주는 어떻게 됐죠? 7000원에 샀잖아요. 그렇죠? 1300주는 7000원에 산 거고 평단은 8500원이지만 평단까지는 안 왔지만 이 녀석이 7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그림은 8000원 정도에 매도가 된다면 더 좋겠죠? 8000원 정도에 8000 정도에 매도가 되면 더 좋다. 맞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평단을 낮춘 후 일부러 확정 손실을 내면서 부담스러운 비중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어찌됐든 평단을 낮춰놨기 때문에 내가 확정 손실을 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반등을 했을 때의 수익률은 커진다. 요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다만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1회에서 2번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결국엔 내가 이제 그 샀던 7,000원에 샀던 거를 마지막 매수였던 7,000원에 샀던 거는 8,000원에 판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평가금 자체는 낮아져요. 실제로 낮아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자주 쓰면은 자꾸 평가금이 조금씩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말 최고의 수단으로 쓰시고,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이 마이너스 30%일 때랑 마이너스 15%일 때랑 마이너스 10%일 때랑 그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마이너스 30%까지 간다면 사람이 약간 자포자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온다. 근데 만약에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황인 거죠. 자, 여기가 A가 수익중이었죠. A가 수익중. 자,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나는 A를 전량을 털고 E라는 종목이 타점이 왔기 때문에 사겠어. 이게 싫어. 그리고 B라는 종목이 보합인데 이거를 다 털고 이거 지금 날아갈 것 같은데 난 팔기 싫어. 그래서 이거를 팔고 E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200이 들어갔고 여기도 200이 들어갔고 여기 이제 다 200씩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30%가 와버렸죠. 근데 얘를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온 거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온 거예요. 평단을 낮춰야 되는 자리. 근데 얘를 털기도 싫고 얘를 털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산해서 터시면 돼요. 분산해서 예수금을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30%가 왔는데 기존에 2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했을 때 추가적으로 플러스 20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200이 예수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A라는 종목에서 50만원어치를 매도합니다. 50만원어치 매도. 그리고 이 B라는 종목에서 50만원어치를 또 매도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C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5%야. 하지만 마이너스 30%보다 마이너스 5%가 손실률이 적잖아요. 여기서 또 50만원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이 D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10%야. 아깝기는 하지만 얘를 100% 털기 싫고 얘도 100% 털기 싫어. 그럼 여기서 또 50만 원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50만 원어치를.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금이 200이 생기죠? 자, 이 200을 2라는 종목에 다시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해서 요 녀석의 평단을 확 낮춰버린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계좌의 상황을 끌고 나가시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예수금이 이제 완전히 그 잠식이 되었을 때에도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5종목이 됐든 10종목이 됐든 가장 비중을 이제 골고루게 분산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골고루게 분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만약에 수익 중인 종목이 있다면 거기에서 일부 차익 실현한 만큼 손실 중인 종목에서 비중을 덜어내시는 겁니다.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이 2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30%. 근데 얘가 비중이 이미 400이고 마이너스 30%인데 이미 400이야. A라는 종목이 20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익 중인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야금야금 덜어내는 거예요. 200이라는 종목에서 수익 본 만큼. 예를 들어서 200이라는 A라는 종목에서 50만 원어치를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차익 실현 그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수익 금액. 그 수익 금액만큼 마이너스 나는 만큼 2라는 종목에서 비중을 뭐 30만 원어치를 덜어낸다든지 아니면 20만 원어치를 덜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덜어내면서 요 녀석의 비중을 몸집을 줄여 나가시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수익 중인 종목도 있었고 보합 중인 종목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의 계좌는 그래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요 종목이 전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전부 마이너스인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진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 근데 얘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수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을 아쉬워하시면 돼요.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30%가 가장 큰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의 손실에 대한 것을 방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익 중이거나 부업 중인 종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제 바로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비중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50만원치, 여기서 50만원치, 여기서 50만원치, 여기서 50만원치 이렇게 덜어내신 후 요 녀석을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5%짜리에서 50만원치를 덜어내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럼 얘는 제외를 시키시고 마이너스 10%짜리도 제외를 시키시고 마이너스 3%인 거에서 100만원 덜어내고 마이너스 5%인 거에서 100만원 덜어내고 그럼 약손실인 거잖아요. 이 약손실인 종목에서 100만원이라는 예수금을 확보를 해서 이 마이너스 30%인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춘 후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좌의 상황에 따른 그 대처법을 이용을 해서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신다면 최소한의 손실 범위에서 혹은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실패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롱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매매에 있어서 내일에 있을 장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꼭 좋은 결실들 맺으시길 바라고 꼭 성공 투자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